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있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900억 가까이, 기관 투자자는 5천억 가까이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500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60억 매도했습니다. 자, 2,600선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반등하고부터는 증시가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21선은 넘지 못한 채로 좀 이 흔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600 초반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지는 좀 이제 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계속 그런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런 소식들이 하나가 들려올 때마다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사실 1.7%까지 떨어질 거라고 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2,9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전날 매수했던 것을 또 이제 이탈시키기 시작했고요. 금요일이라 내일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지 오늘 이탈했던 거 또 메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이 분위기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많은 매수를 하던 이 4월 초중반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MSCI 리밸런싱이 5월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지금 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5천억 가까이 매도했지만 그 중에 4천억 가까이를 금융 투자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금융 투자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계속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고요.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좀 이렇게 증시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5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21선 마찬가지로 찍고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바닥 찍고 반등을 하는데 추가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는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이 수렴 방향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할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관련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한 번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그 관련 종목들, 상위 종목들 위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2,4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어제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하루 매수했지만 그대로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매도가 쏟아지면서 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정신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니케이가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다우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아시아 증시 일단 니케이와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는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1,300원 후반 정도에서 1,375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1,400원을 넘지 않고 일단 21선을 받치긴 했지만 확실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좀 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빠르게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평소에 횡보하던 그 구간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에 대한 그런 방향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이 선물 지표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1%, 0.6% 정도 떨어지면서 좀 내일 하락에 대한 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0.6%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지 또 내일 한번 장을 볼 거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3달러 수준,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1.9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중동에 대한 정세가 조금 이제 진정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요 진정되는 느낌에서 또 한번 이제 도발이 나타날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극에 달하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확실히 좀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높고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일축이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금리고요. 4.65%로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중에서도 지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보다도 이 국채금리가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이 점점 메리트가 떨어진다. 네, 미국에 대한 국채를 사놓으면 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배당주도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배당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이탈해서 좀 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식 하나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감원장이죠.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과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시점이 아직 미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6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이후에 바로 재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6월부터 다시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을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은 괜찮은 흐름이 네,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으로 증시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에 또 나오는 그런 미국의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원 상승해서 0.6% 정도 상승했고요. 15,8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눌러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도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15,900원 정도 네,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분위기만 좀 더 좋았다면 오늘은 16,000원 정도를 회복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전날보다 2배 정도 형성이 되었고요. 416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200만 주대를 좀 벗어나면서 400만 주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00만 주도 채 되지 않는 적은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주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좀 더 실리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정치적 이벤트 하나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 악재로 14,300원까지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이제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21선 위로 오늘 이제 꼬리를 달면서 뻗어 나갔었습니다. 뭐 저항을 맞고 21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충분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면 이 21선 넘어서 이전에 정치적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그 주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결국에는 이 하락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런 CPI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좋게 형성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주요 이 소식들이 이제 6월 달로 갈수록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확실히 이제 이 고점도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사실 100%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지 어떻게 또 이렇게 바로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또 180도 반전이 되어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제 차트를 보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집중하게 되면 내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과 저점을 집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빠른 변화를 원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활발한 가벼운 종목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반짝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만 찾게 되고 있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제 좀 손실이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런 아래 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결국에는 수익이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매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전달 3월 달에는 이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위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듯 했는데요. 아무래도 4월에 코스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이 아래로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래 꼬리 달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4월 말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있는 5월 달에는 또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일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6만 주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11만 주 매수했는데 얼마나 매수했을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6,000주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가 17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보험 3만 주, 투신 3만 주, 연기금 투자자 8만 7천 주, 사모펀드가 3만 4천 주 매수하면서 나머지는 다 매수를 했고요. 오늘 코스피 전체에서도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관 투자자 주요 매도세는 이 금융 투자로부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얼마나 이제 또 나오는지 또 지켜볼 거고요. 우리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다른 투자자들은 꾸준히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554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잔고가 크게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저게 MSCI 리밸런싱, 반기 리밸런싱 때도 한번 줄지 않고 진행이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머지 물량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늘 87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4만 3천 주, 차이 한 84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주부터 2,300만 주까지 꾸준히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장고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줄어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은 12만 주, 그 다음에 당일 물량은 2만 주고요. 조금 줄긴 했지만 매수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 외국인 전일 물량은 33만 주 플러스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 진행되면서 18% 정도, 18.05%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매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게 나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면서 따라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이 시장을 좋게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그냥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팩트가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지금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 플랜트고요. 그 에너지 플랜트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전선 관련, 변압기 관련 그런 부속품들 이 기업들이 좀 올라갔지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주기기 기업들이 올라가야 될 그런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24년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5월 2일에 컨퍼런스 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5시 30분이고요.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화요일이고요. 5월 1일은 휴일이죠. 근로자의 날 휴일 수요일이고요. 5월 2일이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컨퍼런스 콜로 이렇게 3시 30분에 진행을 한다라는 점.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또 이제 IR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경영 실적 설명 및 Q&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 IR 자료가 5월 2일에 게시된다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적 이 소식들 그 다음에 자료들 분석해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 상태를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1분기에 어떤 수주를 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어떤 이 프로젝트들을 주요하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플랜트 기업이고 그런 소재 관련한 소재를 써서 금속 소재를 써서 이 철강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 써가지고 주요 기기를 만들거나 플랜트를 시공하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건설 자재 그런 철강 자재가 비싸면 비쌀수록 사실 이익률이 떨어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금리도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최근까지 보았을 때는 실적을 선방을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5월 2일에 뭐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에 대한 그런 실적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수주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늘 창원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소식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과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같이 본사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루마니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시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도 최근에 원자력 관련한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특히
SMR 관련 프로젝트가 이 시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SMR 공장이 처음으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루마니아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77메가와트급 SMR 6기를 사용해서 462메가와트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할 건데 거기에 주요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요거는 미국의 아이다호주 프로젝트에 들어갈 기자재였지만 뉴스케일 파워의 그 프로젝트가 좀 이제 이 수요도 부족했고 그 아이다호주의 그 여건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되면서 그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좀 이 무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5조 4천억 원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루마니아 SMR 사업이 지금 현재 터 정비 작업 중이라고 하니 곧 이제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 이 발주가 곧 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마니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유럽의 그런 국가들이 너도 나도 이제 SMR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2차, 3차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M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동남 아시아 쪽, 뭐 중동 쪽 이런 쪽에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식을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직접 한 국가의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할 만큼 상당히 관심도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플랜트 기업 중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방문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장관도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도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쪽에서도 네,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었고요. 굉장히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 이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에너지 플랜트를 네, 수행할 수 있는 이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없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립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이제 합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방패물법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합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에서 민주당, 야당 쪽의 의견을 좀 일부 수렴을 해버리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이 야당 쪽에서도 방패법에 대한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재생에너지 확대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에서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지금 원자력 발전이 2기 플러스 1기냐 아니면 2기 플러스 2기 해서 4기냐 아니면 2기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원래 한 4기 정도를 생각했다가 2기로 다시 줄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여당의 그런 체면도 있어야 되고 야당의 그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이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네, 이렇게 에너지가 쏠리게 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좀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 정부에서 다루면
고준위 특별법이 이 입법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작위적인 그런 이 무분별한 확대는 사실 반대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출력 조절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불안정감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왜 해외 국가,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일본, 네, 이런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원자력 발전을 신규로 건설한다라고 해서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계속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에너지 비중을 생각을 했을 때 30%까지 맞추겠다. 아니면 한 28%까지 맞추겠다. 요 이 퍼센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네, 내가 이 전체 시장이 지금 한 10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2035년, 2040년으로 갈수록 200기가와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2배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 현재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3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계속 네,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2040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용량이 30기가와트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30기가와트보다 줄었을 때 이 전체 에너지 시장 200기가와트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5% 안쪽으로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제 과연 석탄 에너지, LNG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뽑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수 발전, 수력 발전 좋죠. 네, 물이 꾸준히 풍부하고 네, 계속 이 회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가뭄에 대한 소식이 없지만 지금 반대쪽에서는 홍수가 나면서 댐이 터지고 뚝이 터지고 네,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네, 산불이 나면서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기후 변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정한 비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선진국들 G20에 들어가는 웬만한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전하는 국가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이제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자력 발전을 공격적으로 건설하거나 다시 검토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금 원자력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2035년까지 25%까지 늘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4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25%로 줄인다고 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원자력 발전은 28%에서 가동률을 높여서 32%까지 끌어올린 거고요. 그걸 신규로 더 짓는다라고 해서 35%, 뭐 40%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은 비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석탄 에너지나 LNG를 줄이면서 그것을 지금 재생에너지로 채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재생에너지가 어떨 때는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50%까지 차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효율이 좋지 않아서 이 용량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그거를 지금 이 기저에너지원으로 채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이 투자를 좀 하고 네, 이 에너지에 대한 시장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국내 시장도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신경전이 있다. 그런데 그 신경전의 끝은 결국에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한 2기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런 노후화된 수명 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그 정도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R이 이제 신규로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SMR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해외 시장, 체코 원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 6월 말에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퐁투누프 원전의 이제 타당성 조사 이후에 본계약 체결을 올해 안에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와 수주 이전을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찰 준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UAE라든지 사우디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큽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그런 중앙아시아 시장이 지금 이제 많이 이 노후화된 발전소를 교체하거나 수소 발전소라든지 LNG 발전소, 복합 발전소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트남 시장입니다. 베트남 시장이 지금 석탄 발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크게 지금 수주를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처럼 그런 노후화된 발전소 교체를 하거나 석탄 발전소를 LNG 복합화력 발전이나 그런 수소 에너지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투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개의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티가 다시 전성기와 같은 이 시장 이 수주를 또 한다면 주가는 쭉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고 지금도 잘 버텼기 때문에 추후에 이 좋은 소식이 하나씩 나오면서 좋은 방향을 유지한다면 저는 뭐 이전 고점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서 이제는 좀 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